신세계건설 역시 이 부동산 경기 회복의 시점을 알 수 없는 현재로선 그룹의 유동성 지원만이 이 신세계건설의 부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방안으로 점쳐졌는데요. 이마트가 유통업계 본업 경쟁력도 악화한 가운데 이 계열사 중 하나인 이 건설사가 부동산 PF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 갈 길 바쁜 이마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이끄는 이마트가 지난해 469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마트가 법인 설립 이래 첫 적자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2011년 신세계로부터 분리된 이후 첫 손실입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순매출 29조 4,700억 원 그리고 영업손실 470억 원의 2023년 연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2022년과 비교해 0.5% 소폭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긴 했으나 영업 손실을 보면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특히 4분기가 심각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은 7조 3,500억 원을 기록을 했으나 영업 손실이 무려 이때 855억 원이 났습니다. 유통업계의 전통 강자인 이 이마트가 첫 적자를 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업 경쟁력이 퇴보했다라는 이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영업 손실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신세계건설의 실적 부진입니다. PF발 위기로 현재 롯데와 신세계 등 이 양대 유통그룹이 유동성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는 이 그룹 내 건설사 구하기에 최근에 나섰습니다. 이 신세계건설 오늘 주요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공사 원가 상승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실적이 부진한 것 그리고 이와 함께 예상되는 미래 손실을 선반영하면서 영업 손실이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 1,757억 원이 늘어난 1,878억 원을 공시를 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신세계건설을 비롯한 부동산 PF 리스트가 최근 대두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롯데건설 그리고 태영건설에 이어서 이 신세계건설이 유동성 위기가 쉽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저금리 유동성 시대에 무리하게 빚을 내면서 외형 성장을 노린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투자가 독이 되어 지금 돌아온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건설을 보면 지난해 3분기 부채 비율이 무려 470%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말 PF 대출 만기를 막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 태영건설의 478%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제 치솟았습니다. 신세계건설을 좀 한번 역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991년 설립이 됐고요. 1999년에 코스닥 상장, 그리고 2002년 들어서 유가증권 코스피 상장을 거쳐서 2011년 신세계 대형마트 이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이 됐습니다. 이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3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신세계건설은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 이 대형 판매 시설 이제 건설을 영업 기반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주거 시설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2018년 이 빌리브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을 보면 건설이 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5%는 바로 레저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형 복합 쇼핑몰, 대형 철도 복합 역사, 그리고 빌리브 고급 주상 복합 단지, 그리고 호텔 및 리조트 이런 곳에서 이제 다수의 준공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게 신세계건설입니다. 이 레저 사업 분야로는 이 자유 컨트리 클럽 그리고 아쿠아필드 등 이 골프장 그리고 아쿠아 레저 시설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신세계건설이 최근에 이렇게 위험하게 된 이제 이유는 바로 2022년 이 미분양이 속출한 대구 지역 프로젝트를 이제 대손 반영하면서 영업 손실이 현재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기업평가 한기평에서는 이 특히 대구 사업장 빌리브 헤리티지, 빌리브 루센트, 이 빌리브 라디체라고 알려진 단지들이 있는데 이 사업장 규모가 6천억 원 이상인 만큼 추가적인 대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평에 따르면 이 신세계건설의 신용보강 BF 우발 채무 규모는 1,340억 원입니다. 집계 미포함된 이 구 포항역 부지 개발 사업 채무 인수 한 1,700억 원의 차환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 신세계건설의 부실 이 이제 과거의 모 건설사와 꽤 닮아 있는데요. 기억하는 분 계실까요? 바로 두산건설과의 부실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두산건설에서 과거에 1조 원대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두산그룹 전체가 워크아웃에 들어가 재빠르게 자산을 매각하고 계열사를 팔아치우면서 고비를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건설 역시 이 부동산 경기 회복의 시점을 알 수 없는 현재로선
그룹의 유동성 지원만이 이 신세계건설의 부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방안으로 점쳐졌는데요. 결국에 신세계건설은 이 레저 사업 부분을 아까 5% 차지하고 있는 이 레저 사업 부분을 조선호텔앤리조트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신세계건설과 조선호텔앤리조트 모두 이마트가 최대 주주입니다. 이 주택 미분양 여파로 유동성 우려가 불거진 신세계건설을 이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지원에 나선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 신세계건설은 레저 사업 부분 매각으로 약 1,800억 원의 매각 대금을 확보하게 됐고요. 이 약 2,700억 원 규모 골프장 회원 입회금도 소멸돼 부채 비율도 좀 개선이 됩니다. 이 신세계건설 측은 이번 이제 매각을 통해서 레저 사업 부분 매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서 재무 구조가 좋아질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혔고, 이를 바탕으로 본업인 건설업 분야에서도 체질 개선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사들은 이마트에 대해서 자회사 실적 부진 장기화를 반영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되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내수 침체와 쿠팡으로 대표되는 이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부상으로 신세계그룹의 위기가 어느 때보다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지난해 3분기에는 이 계열사 임원의 40%를 이제 신세계그룹에서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대표 모두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2022년 9월에 자신이 보유하던 이 이마트 지분 8.2%를 정용진 부회장에게, 그리고 또 신세계 지분 8.2%를 정유경 총괄사장, 이 남매에게 증여하면서 남매 분리 경영 체제를 이제 4년 전에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당시 이 종가 기준과 현재 주가를 비교하면 신세계 주가는 한 10%대, 그리고 이마트 주가는 40%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둘 다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마트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마트 상황이 최근에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유통업계 본업 경쟁력도 악화한 가운데 이 계열사 중 하나인 이 건설사가 부동산 PF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 갈 길 바쁜 이마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잘 넘기면은 이 주택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다시 회복을 했을 때 이 다시 이제 부동산으로서 이제 개발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아무래도 언제쯤 현실화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